건보료 부과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요? 피할 수 없다면 줄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이런 정보도 있구나,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로드 K 김성길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3명 이상이면 이 이야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은퇴하신 분들의 상담 요청이 꽤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니 은퇴 전보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두세 배 정도 더 부과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보통 세금보다 건보료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근로자로, 직장 가입자로 적용될 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기도 하고 게다가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받기 때문에 체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나오고 나서 은퇴하시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재산까지 가지고 계시면 재산도 부과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 직장을 나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건보료 비율이 7.09%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반을 내줄 회사가 없어졌으니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재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재산에는 잘 알고 계시는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 토지,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등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물 같은 재산에는 왜 건보료를 부과하느냐 라고 불만도 많으신데요. 건물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 건보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의 과세표준은 9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유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만 원이라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고 5억 5천만 원 정도의 주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도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 기준에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요? 피할 수 없다면 줄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진행하시면 기존에 내시던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36개월간 지속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은 은퇴 직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은퇴 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계산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퇴하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궁금하시죠? 최근 과세표준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연 1,2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과 건보료 상담을 했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 점수는 757점이고 점수당 208.4원으로 15만 7,760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국민연금 소득이 월 100만 원으로 50%인 50만 원이 소득 기준이 되고 여기에 7.09%인 35,450원이 건강보험료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합산하면 약 19만 3,210원이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은퇴 후 소득은 매달 받는 국민연금 소득 100만 원이 전부인데 여기에서 20만 원은 써보지도 못하고 건보료로 매월 빠져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니 참 좋았는데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재취업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실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 가입자로 적용받아 건보료도 줄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은퇴하시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재취업하시기를 많이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뿐더러 이제 퇴직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계셨는데 건보료 때문에 새로 일을 시작하기에는 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보료도 줄이면서 매달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수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같은 생각을 했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보료도 줄이고 매달 수익을 발생시켜 행복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돼줄 수 있는 방법, 특히 은퇴하신 분들께 가장 적합한 투자가 GPL 투자입니다. GPL 투자는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월 수익을 만드는 데에도 큰 장점이 있는 구조인데요. 도대체 GPL이 뭔데 그런 장점이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GPL 투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투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GPL 투자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 매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둘째, 지금까지 높게만 납부했던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확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딘가 취업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활용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그 100만 원은 여러분의 급여로 산정되고 건강보험료는 7, 8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5억 원 정도의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의 연금소득에서 20만 원의 건보료를 부과하고 80만 원으로 생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100만 원의 연금소득과 GPL 투자소득 100만 원을 합쳐 200만 원을 받지만 건보료는 8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GPL에 투자한 투자금 1억 5천만 원은 안전하게 아파트를 담보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적고, 혹여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투자자분들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가장 먼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는데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하는 거랑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이런 정보도 있구나,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라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방법이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건보료는 줄이고 소득을 높이는 GPL 투자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로드 K 김성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